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구름이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 2,500 붕괴 대응 전략은 이렇게 오늘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우리 증시가 정말 굉장히 크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고생하는 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관세 우려감이죠.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집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는 4%대 주저앉았고요. 우리보다 더 빠지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도 3% 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의 폭락 상황, 정말 그야말로 이 폭락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 심리가 너무나 악화되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이제 제목은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가 붕괴됐다인데 예.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렇죠. 비중이 크진 않아요, 사실. 사실 다른 나라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공매도 재개 충격은 사실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이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2차 전지 또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을 워낙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코스닥 쪽에서 일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오늘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전부 합쳐서 300 종목이 안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군이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틱톡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은 콜마 그룹주라든지 콜마 그룹주 올라가면서 일부 화장품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조선이라든지 방산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맞아요. 특히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고 대다수의 섹터가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는 게 과연 공매도에 대한 영향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예. 지금 그동안 저평가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기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다시피 예. 다른 나라도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미니 나스닥과 S&P 역시도 함께 파란 불을 그려내고 있기에 오늘 밤 미국 시장 역시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약 후 약. 그러니까 내일 시장까지는 또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을 잘 살펴보았다시피 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발언들, 특히 관세에 대한 발언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었고 우려가 굉장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낙관했던 게 사실은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그동안 트럼프라는 발언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벌어들이는 이제 수익보다는 협상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그렇죠. 시장이 그래도 좀 낙관적이었는데 지금의 발언들을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고 상호 관세가 모든 국가가 또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예. 시장은 또 굉장히 겁을 먹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론들도 보면은 미국 언론들도 보게 되었을 때 일부 품목만 할 것이다 혹은 일부 국가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만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의 발언이 우리의 예상과는 계속해서 다른 상황들 네. 결국은 관세 발표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가 현재로서는 정답입니다. 그렇죠. 어라 하다가 이거 진짜로 큰일 나겠는데 하는 이런 상황에 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중반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헤드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협상용이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가가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예. 국가와 국가 간이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불리한 상황들 그래서 뭐 현대차처럼 네. 이제 개별적인 기업이 미국과 함께 협상을 한다던가 혹은 투자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관세가 정말로 오픈이 되어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좀 이런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현재 뭐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었을 때도 뭐 2월 PC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양호하게 나왔어도 앞으로 관세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오늘장 미국 시장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사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도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려감이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뭐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를 보게 되었을 때는 예. 결국 오픈하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지난주도 그렇고 사실 국내 쪽에서의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졌을 때 환율단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를 그래도 좀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해소가 될 건데 기든 아니든 간에 결론은 나옵니다. 네. 그때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또한 이벤트가 결국 해소가 되는 시점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 뭐 온통 불확실성 투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래도 슬슬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점점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이거 진짜 뭔가 일이 벌어지겠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반해서 지금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여기다가 국내 증시 오늘 공매도 재개에다가 앞으로 지금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까지도 불확실성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도 많이 내려왔지만 코스닥은 올해 초에 있었던 수준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또 대응 방법 어떻게 가닥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 대응 방법은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뭐 미리 예단하고 할 수가 없죠. 뭐 아무래도 지수단에 있어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일부 현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예. 조금 더 올라갈 것을 기다리고 계속 홀딩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기 이전에 금요일 시장도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틀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현재 현금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바닥을 과연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언론들마다 다르고 예. IB 투자증권들도 다 다릅니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제각각이라는 것은 그만큼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현금을 마련을 해서 바닥권에서 내가 풀베팅을 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고 내일 오후장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가 4월 2일에 결국은 관세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또 목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은 올라올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이전까지 방향성을 어디로 잡기는 어렵지만 다만 저는 최바닥에서 잡는 것보다 하락을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지 그때 뭐 평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내일 오후장부터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을 하시되 다만 섹터를 잘 고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잘 하셨습니다. 장 초반에 아무래도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뭐 웰컴텍이라든지 혹은 뭐 콜마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슈에 의해서 수급 쏠림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빠르신 분들 그리고 판단이 네. 굉장히 빠르신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개별적인 종목군에 접근하셨다라고 하면 일부 수익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왔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별 종목보다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 예. 다시 얘기를 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대한 기업이 그래도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긴 한데 다만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또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펀더멘털이 그래도 탄탄한 종목군들의 또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예. 되도록이면 우량주 쪽에 접근하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월 1일에 예.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네. 결국 수출이 괜찮은 기업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화기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수출 데이터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현금이 조금 있더라도 오늘 당장이 아니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조금씩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챙겨보시고요.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도 면밀히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좀 구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들을 볼 텐데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우량주를 보자라고 예. 했던 만큼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에요. 예. 제가 삼성전자를 이 시간에서 말한 게 지금 처음은 아니고 계속 이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또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라갔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접근하신 게 가장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AI 쪽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중국 쪽에서 레거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예.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4월 8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실적도 조금씩 오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AI 쪽보다는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만큼 예.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내일 시장에서부터 조금씩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런 종목군들이 내가 거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해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21선이라고 되어 있는 57,300원 부근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열어두고 보실 필요가 있고 예. 이 라인대가 1차적인 가격대입니다. 1차 가격대라는 것은 우리가 2차, 3차 하락했을 때 그 밴드에 대한 설정까지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7,300원에서 접근하라고 여기서 전부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예. 그때 일부 현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자라는 의견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55,000원 이하까지 확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네.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 라인대까지 내려오게 되었을 때는 반등에 대한 기조를 강하게 보여줬던 기업인 만큼 55,000원 이하로 갔을 때는 보다 더 비중을 크게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YG엔터라는 기업을 볼 텐데요. 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관세에 대한 우려들. 그러면 그렇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엔터라든지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연초부터 이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하지만 엔터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뭐 앨범 판매량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주말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던 게
지드래곤의 개인 콘서트. 네. 물론 이제 개인 소속사로 바뀌게 되면서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논란거리는 좀 많긴 한데 그만큼 YG엔터가 또 잘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로 베이비몬스터가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데뷔한 지 몇 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화를 또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를 보게 되었을 때도 네. 오늘 시장 뭐 그래도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는 기업인 만큼 투자 심리도 그래도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제가 중국 쪽에 대한 이슈들 특히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섹터라든지 이슈에 대한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추가 연속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윙으로도 충분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 SL이라는 기업도 볼 건데 자동차. 사실 자동차 특히 현대차 네.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난주 올랐을 때 기대감을 가졌던 것과 무색하게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허탈해요. 급등을 하다가 올라간 것보다 더 밑으로 지금 내려와 버리니까 허탈합니다, 참. 근데 저는 오히려 예. 이제 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시계열을 좀 길게 가져간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SL 같은 경우에 부품주이긴 한데 예. 다만 이제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SL 같은 기업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쪽에 대한 관세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현대차가 지금 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SL처럼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한 달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변동성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품주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결국은 SL이라는 기업이 부품주 내에서도 3대장 중 그리고 자동차 3대장 중에서 항상 변동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다른 자동차 기업들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이라든지 밸류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괜찮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만큼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고점 라인대라고 할 수 있는 37,300원 라인대까지는 예. 그래도 지지하는지 여부는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이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는 한데요. 최근 뭐 지난 2월 초부터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과연 수출 데이터가 꺾였는가? 꺾이지 네. 않았습니다. 여전히 좋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AI와 연관되어 있는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지 않았다. 또 4월 1일에 수출입 데이터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때 초고압 데이터, 초고압 변압기 수출 데이터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네. 이제 SNS에서 유행을 한 게 지브리 캐릭터로 이제 예. 사진 만들기 이런 게 또 챗 GPT 이용해가지고. 네, 예. 그런 게 또 유행을 합니다. 저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잘 만드셨네요. 지금 사진 잘 예. 만드셨네요. 그런 게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뭐 코멘트가 나와주고 있는 게 샘 알트만이 뭐 우리의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만큼 예. 지금 뭐 AI 쪽에 대한 활용도 혹은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에 저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AI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좀 억울하게 눌리고 있는 기업들 특히 지금 실적이나 수주나 혹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은 눌림이 나왔을 때 내가 조금 장기로 들고 가도 좋지 않을까도 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